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그리고 문제 제기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평가를 미국 내에서도 받고 있는 폭스 뉴스가 백악관 대변인 회견 중계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한 겁니다. 끊어버린 겁니다. 직접 보시죠. You take these positions because you are welcoming fraud and you are welcoming illegal voting. We want every legal vote to be counted, and we want every illegal vote to be... I just think we have to be very clear. She's charging the other side as welcoming fraud and welcoming illegal voting. Unless she has more details to back that up, I can't in good countenance continue showing you this. 트럼프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폭스뉴스의 앵커조차 백악관 대변인의 주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워워워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는 모습,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주장을 보도해드릴 수 없다라며 생중계를 끊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방송이 된 건데 이걸 또 CNN이 이 장면 그대로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수영 박사님, 컷했다. 중간에 커트를 했다는 것은 폭스뉴스도 무슨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말로 약간 손절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폭스뉴스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엄청 우호적이었죠. 사실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한 것에 아주 1등 공신이 폭스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폭스뉴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백악관에 많이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튼 같은 경우에 그 폭스뉴스에서 해설자로 일을 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둘의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폭스뉴스하고 트럼프 사이에.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 어떤 부정이 개입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대변인의 연설을 중간에 그냥 잘라버렸죠. 그래서 폭스뉴스가 웬일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대선 개표 그 방송을 할 때도 아리조나가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온다고 폭스뉴스가 보도를 하니까 트럼프가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해요. 왜 사실 우리 편 아니냐? 왜 아리조나를 바이든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도하느냐? 그리고 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세하는 장면을 계속 이제 폭스뉴스에 내보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잘못된 거죠. 언론이 아무리 어떤 특정 성향, 어떤 특정 진영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직접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식의 특히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는 옳지가 않고요. 그리고 폭스뉴스 입장에서도 언론의 어떤 역할이라는 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언론이라는 건 어쨌든 근거가 있는 사실들을 보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것들을 보도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폭스뉴스의 이제 회장인 이제 루퍼트 머독이라고 아주 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이제 갖고 있는 어쨌든 거물인데, 예, 아주 수완가예요. 트럼프 못지않은 사업가고 수완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포스트 트럼프 시대, 바이든의 시대가 왔을 때 또 자기가 경영하는 이렇게 언론사가 잘 앞으로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손절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와의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 때문에 지금 저렇게 중간에 말을 끊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측이 SNS에서 화이자사의 이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과 관련돼서도 이른바 음모를 제기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화이자와 다른 제약사들은 선거 후에야 백신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일종의 어떤 불만사항을 제기한 건데, 이 말은 김영주 의원님 뒤집어 보면 화이자가 그 전에도, 그러니까 나의 임기 중에, 선거 직전 나의 임기 중에 그 좋은 소식을 좀 발표했으면 어떤 나의 대선에 좀 도움이 될 텐데 일부러 뭐 약간 뭐 소위 기다렸다가 발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입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뭐 평소에 지녔던 그런 음모론들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불운했던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임박해서 훨씬 더 코로나에 말하자면 걸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어렵사리 만든 경제 리포트가 사전투표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전투표 이후에 그게 발표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확정되는 거죠. 아, 나를 이렇게 일부러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다.
뭐 화이자조차도 그런 것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90% 정도의 어떤 그 효과를 가진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아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뭐 그것을 발표했다면 또 하나의 어떤 화이자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말하자면 그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치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장 다급한 백신의 문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고 화이자가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겁니다. 아쉽기도 할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문제 제기에 강한 힘을 실었습니다. 부통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김용태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통령을 했으니까 정치적 의리를 지킨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정치적 계산에 입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트 트럼프. 뭐 이 트럼프가 낙선을 했지만 얻은 표가 역대 최고 득표 2등 득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따라서 아마 이제 포스트 트럼프 다음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낙선도 낙선이지만 가장 충격적인 게 트럼프의 그 득표력과 득표의 강도. 사실 뭐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를 찍을 수는 있지만 그 트럼프를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리고 거의 뭐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를 진실처럼 저희가 듣기에는 뭐 전혀 굳이 들리지 않는데도 그걸 믿는 듯한 이런 유권자들이 많은 거를 보고 놀랐는데 아마 펜스 부통령도 처음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좀 부담스럽다가 어차피 이제 시간 지나면 트럼프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포스트 트럼프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가 한 2달 반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 임기 내에 트럼프 임기 내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면에 대한 문제, 자기 셀프 사면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셀프 사면하기는 너무 창피하니까 펜스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자기가 사퇴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동안 펜스가 대통령이 돼 있는 동안에 트럼프를 사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바이든도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 했으니까 차차기에 자기도 어떤 대통령 될 꿈을 펜스도 꿀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두 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당선인의 그동안 이 책상에는 아주 조그만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액자가 뭐고 그 안에 들어있는 2컷짜리 만화가 어떤 의미일까? 아시다시피 바이든 당선인은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고 또 병에 걸린 그토록 사랑해야 하던 장남을 세상 하늘나라로 떠내보낸 바 있습니다.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해줬던 게 그 조그마한 액자에 집무실 책상에 있었던 그 액자에 담긴 만화라고 합니다. 만화 어떤 만화일지 함께 보시죠. 카툰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거센 비바람과 천둥이 치고 있는 그리고 바다에 배가 표류하고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한 남자. Why me? 왜 저여야만 합니까? 이런 비극을 겪는 게. 라고 어떤 절대자인 하늘에 항의를 하는 모습.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Why not? 왜 네가 아니면 안 되느냐? 라고 되묻는. 이 2컷의 만화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아내와 딸이 사망했을 때 부친이 이 만화를 선물하며 날 위로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언제 일어날 수 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그 일이 너를 삼키고 말 것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 오늘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손녀와 함께 판문점의 DMZ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저희가 제작한 컴퓨터 그래픽 자료에 DMZ 방문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2001년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는데 하지만 팩트는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에 방문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팩트였습니다.